이게 차례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조상님들께 이런 음식을 내놓겠다고? 안녕하세요. 올해로 60세가 된 주부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목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고통은 제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진단도 몇 년 전 받았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간단하게라도 준비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통에 대한 고집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용기를 내서 음식을 줄여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기본은 지켜야 하는 법이야. 명절엔 정성과 예의를 다해야 해. 그 말이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마저도 별다른 걱정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동태전 할 거야? 지난번에 정말 맛있었는데. 저는 아들에게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목이 저려서 전을 부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가족들은 제가 겪는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명절은 두려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명절 준비가 시작될 때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맙니다. 또 올해도 혼자 다 해야겠지. 이제 명절 준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쌓인 재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석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손목은 주사를 맞았음에도 통증이 여전했습니다. 도마 위에는 손질해야 할 나물과 고기, 전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끝내지? 재료를 손질하려고 했지만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물을 다듬으려다가도 손목이 저려와 한참 멈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축구 중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고생하라는 거네. 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장을 부치다 보니 기름이 손목에 튀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한순간 정신이 멍해졌고 전이 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손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 남편은 여전히 TV에 집중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조금만 기다려봐. 그 말에 억눌려 있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매번 똑같아. 명절마다 TV만 보고 나는 부엌에서 혼자 죽어라 고생하는 게 당연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준 적 있어?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내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기다리라는 거잖아. 그 말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몇십 년 동안 명절마다 반복됐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전을 다시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너무 아파 전을 제대로 뒤집지 못했습니다. 또 한 장이 타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상 위에 놓인 전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게 뭐니? 이런 걸 조상님들 앞에 내놓으려고?
다시 붙여야겠구나. 저는 손목을 매만지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번엔 조금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조상님들께 올리는 음식인데 대충 하면 되겠니? 그 말에 억눌렸던 서러움이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다른 집들은 명절을 간소하게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집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집은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는 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전통도 좋지만 매번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맞나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지만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란 게 원래 고생하는 날이야. 전통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제 고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득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차례상 준비는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하는 거야.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하게 차려야 예의를 지키는 거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정신없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볶고 고기를 썰어야 했습니다. 손목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결혼 첫 명절이라 묵묵히 버텼습니다. 당시에는 형님이 있어서 그나마 힘이 됐습니다. 동서, 힘들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가 원래 까다로우시긴 한데 너 처음이라 더 그러시는 거야. 형님의 위로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형님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혼자 모든 명절 준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저는 손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명절은 저에게 더 이상 가족의 날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의 딴 생각 후 현재로 돌아와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전 부치기, 나물 볶기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재료를 준비하다가 긴장된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응, 그러면 며느라, 나물 좀 볶아줄래? 손주 며느리는 팬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물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나물이 팬에 눌어붙고 기름이 여기저기 튀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손주 며느리는 당황하며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지만 기름이 더 튀면서 바닥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아유, 며느리도 괜히 더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습니다. 며느라, 괜찮아. 천천히 해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녀는 여전히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나서서 더 엉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니야. 다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나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프라이팬 속 나물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나물이 왜 이렇게 질척거려? 조상님들께 이런 걸 내놓겠다는 거야? 손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프라이팬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시어머니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기본이 없어. 며느리라면 명절 차례상 정도는 제대로 준비할 줄 알아야지. 이래서야 어찌 집안일을 책임지겠니? 손주 며느리는 더 위축된 모습으로 손을 조물거렸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요즘 애들은 뭐든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전통이란 게 금방 사라지는 법이지. 부엌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방에 상처를 주시는지.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억지로 미소를 띠고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머니는 상위에 놓인 나물과 전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이게 지금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야? 조상님들께 이런 걸 대접할 수 있겠니?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좀 초라해 보이긴 하네요. 재수 씨, 이러다 다른 친척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같은 편에 선 듯한 분위기에서 억눌린 분노가 점점 차올랐습니다. 또 이러는구나. 항상 이런 식이야. 저는 억누르듯 깊은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간소하게 준비한다고요. 요즘 다른 집들도 다 간단하게 준비한대요.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야. 기본을 무너뜨리면 가정도 흔들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십 년 동안 명절마다 다 참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뭐든 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손목에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명절 준비를 하는 게 정말 조상님을 위한 걸까요?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말이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좀 나눠서 준비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쉽다면야. 나도 좋겠지. 하지만 전통이란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기본을 잊으면 집안이 무너져. 남편과 아주버님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몸이 불편해 보였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도울 수 없어서 미안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혼자서 다 준비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번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정성을 다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명절이란 건 단순한 일이 아니니까. 명절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그날의 사건은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부엌에서 한참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며느라, 잠깐 여기 앉아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조금 심하게 말했지.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전통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쉽게 마음을 바꿀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제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몸이 너무 안 좋고 이젠 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요. 앞으로는 저희도 최대한 정성을 다하겠지만 조금씩 바꾸면서 다 같이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해보자.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맞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조금씩 생각해 보마. 그 순간 마음속에 묵혀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해의 문이 열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부엌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 앞에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어제는 좀 미안했어. 미안하면 이제라도 도와줘. 제 말에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툴게 접시를 닦기 시작했지만 손에 익지 않은 듯 자꾸만 미끄러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유, 그렇게 닦으면 금방 깨지겠네. 그냥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번엔 진짜 도와줄게. 앞으로는 설거지라도 맡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남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그럼 진짜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줘. 말로만 하지 말고. 알았어. 약속할게. 남편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님, 명절 때마다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저희 음식 같이 준비하면서 떠들고 하던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형님은 한숨을 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내가 몸이 이래서 미안해. 정말 매번 고생이 많아.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신 분이라 쉽지 않잖아. 그래도 동서가 이번에 용기 내서 말씀드린 건 잘한 거야. 형님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고생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잔소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동서, 앞으로도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남편한테도 적극적으로 부탁해.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전화하고. 형님의 진심 어린 응원에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고되었지만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형수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도 좀 도와야겠지. 근데 형님, 솔직히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익숙하진 않단 말이야. 나도 그래.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안 도와주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다음번엔 진짜 도와해. 아주버님과 남편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큼 설 명절은 금세 돌아왔습니다. 추석 때 큰 싸움 끝에 명절 음식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번엔 부담을 덜어내고 편하게 보내자고 말씀하셨었죠. 며느라, 이번 설 명절엔 전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나물 몇 가지랑 고기국, 잡채 정도만 넉넉하게 하고 말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시댁 전통에 억눌려 살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머니의 이번 결정 덕에 명절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주 며느리도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준비가 참 쉽네요. 저번에는 전 종류만 해도 끝이 없었잖아요. 이번엔 몇 가지로 줄이니까 훨씬 낫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명절 음식이 너무 많아도 다 먹지도 못하잖아. 이번엔 딱 필요한 것만 해서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보내자.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네네. 아, 내일 오신다고요? 몇 분이 오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모님이 내일 가족들 데리고 오신대. 사촌 형님네도 같이 온다고 하시네. 그 말을 듣고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고모님이 오신다고? 몇 명이 오신대? 글쎄, 사촌 형님네 가족까지 하면 8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오신다더라. 손주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휴,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니. 다들 오랜만에 오시는데 이 정도 준비한 음식만으로 충분할까?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더 준비해야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준비한 거 넉넉히 드리고 과일하고 곶감 같은 거 내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했다가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니? 특히 고모가 잔소리하는 거 너도 알잖아. 되면 차릴 음식은 있어야지.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소하게 준비하기로 해놓고는 손님들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시는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음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편했잖아요. 이번엔 우리도 좀 편하게 보내자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완강하셨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예의를 차려야 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전통을 소홀히 할 순 없어. 손주 며느리도 난감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계속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갑자기 종류를 많이 늘리면 저녁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손주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도 며느리라면 이런 기본적인 걸 배워야 해. 명절이란 건 대충 준비하면 안 되는 법이야. 내가 젊었을 땐 이런 건 당연히 다 했어. 손주 며느리는 순간 당황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눅 드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내 모습이 겹쳐지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께 말 좀 해봐. 이번엔 간소하게 하기로 했잖아. 너무 무리하면 또 힘들어질 거야.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음식 많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님이랑 사촌 형님들도 요즘엔 다 간단하게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어머니는 냉랭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야. 다들 대충 하니까 전통이 무너지는 거야. 손님들 많이 오시는 명절엔 조상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음식을 더 차려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린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십 년 동안 명절마다 고생해온 거 아시잖아요. 지금 있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자꾸 더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미리 말했어야지. 하지만 전통은 지켜야 해.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꼴을 보일 순 없잖아. 그 순간 부엌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과 손주 며느리까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과 가족들의 지친 표정이 대비를 이루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명절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건 전혀 상관없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표정을 굳히며 대답하셨습니다. 명절은 전통을 지키고 가족들이 조상님을 공경하는 날이야.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모님과 사촌 형님네가 다음 날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에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어머니의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며느라, 고기 좀 더 손질해 놔야겠다. 탕도 2가지는 있어야지. 전도 종류별로 추가로 부쳐야겠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손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또 이러시네. 결국 다시 예전처럼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남편과 아주버님도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도왔지만 모두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네. 전통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손주 며느리 역시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를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할머니께선 전통이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명절에 일하더라도 조금은 쉬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손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전을 4종류나 더 부쳤고 나물도 2가지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부엌은 전쟁터와 같았고 저희 손목은 이미 아파서 주사를 맞고도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좀 쉬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 테니까. 그러나 남편이 어머니께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친척들 많이 오시는데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거야. 오랜만에 오는 손님들 앞에서 부끄럽게 보이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갈등이 사라지니 이제 친척들에 대한 체면이 다시 음식 준비에 대한 열의를 다시 불타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이 오기 전부터 집안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상차림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릇도 깨끗하게 닦고 저는 예쁘게 담아라. 나중에 사진 찍어서 남길 거니까 저는 더 얇게 붙여야 보기가 좋지. 그리고 고기 요리는 따로 데워서 차려야 해. 남편과 아주버님이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아,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네. 어머니, 밤늦게까지 준비했잖아요. 조금만 쉬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손님들도 아침부터 너무 과하게 차린 상은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몰라. 손님은 대접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야.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드디어 고모님과 사촌 형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모님이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촌 형님과 그의 가족들도 차례로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모두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음식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점 맛있네요. 역시 형님 댁 저는 다르다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터지는 건 순간이었습니다. 사촌 형님이 전을 집어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근데 영수님, 이번엔 음식이 좀 심플하네요? 예전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플하긴 뭐가 심플해? 전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고모님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엔 간단하게 하는 게 유행이라지만 그래도 명절엔 푸짐하게 차리는 게 좋긴 하죠. 그래야 손님들도 기분 좋게 먹고 가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이 상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거야. 요즘 애들이 다들 간소하게 하자는 쪽이라 그렇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전통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손주 며느리가 상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부 음식을 치우고 공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통대로 상을 끝까지 유지해야지. 손님들 앞에서 상이 흐트러지면 예의가 아니야. 손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다들 상을 편하게 정리하면서 먹는 게 익숙해서요. 계속 놔두면 오히려 불편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야. 요즘 젊은 애들이 전통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명절엔 명절답게 해야 하는 법이야. 손주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상황을 지켜보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손님들도 너무 격식 차리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형수님이나 며느리 말대로 조금 편안하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니들이 그러니까 전통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결국 가족들은 각자 피곤한 얼굴로 침묵 속에 상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에 앉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전통은
우리 가정의 뿌리야. 그걸 쉽게 없애선 안 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명절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지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손주 며느리도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명절도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에 남아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손주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부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잔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어제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휴, 명절 치르고 나면 뒷정리가 더 중요한 법이야. 나중에 친척들이 또 이야기하면 안 되잖니?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좀 쉬어라. 저는 한숨을 쉬며 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책임감과 체면에 대한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셨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시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셨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조차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어머니가 잠시 방에 들어가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다급히 저를 부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셔. 빨리 와봐. 저는 놀라서 남편을 따라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머리를 감싸 쥔 채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어지러우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조금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좀 쉬면 될 거야. 그러나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곧바로 병원에 연락했고 우리는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어머니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입원을 권하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물티슈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셨어요? 그냥 좀 쉬시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왔으니까 명절에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했어. 그게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며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면 30명 넘는 사람들이 집에 모였어.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을 준비하려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부엌에서 일해야 했지. 전 부치고 나물 볶고 고기 굽는 연기가 부엌을 가득 메우면 숨도 쉬기 힘들었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며 명절을 준비해 오셨는지를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저희가 이제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수님이 고생하셨을 텐데도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두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어머니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 말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는 것 같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가족들 사이에 감도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갈등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고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명절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음식 가지수를 줄이고 다 같이 준비하면 좋겠어요. 손님도 너무 많이 초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나도 이제는 조금 편하게 명절을 맞이하고 싶어졌어. 남편과 아주버님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형수님이나 며느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남자들도 부엌 일에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남편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번 명절에는 저도 전을 부쳐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매번 여자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살짝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도록 하자. 조상님들께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말아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할 거예요. 다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설이 지나고 몇 달 후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아닌 모두가 협력하는 명절을 만들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남편은 전 부치기를 맡았고 아주버님은 장을 보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역할을 찾아 거실을 정리하고 테이블 세팅을 돕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제가 나란히 서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이렇게 다 같이 준비하니까 정말 수월하구나. 나도 이제야 좀 편안하게 명절을 맞이하는 기분이 든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십 년간 쌓여왔던 명절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그래요.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훨씬 좋네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모두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전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전이 정말 맛있네요. 그 말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서 더 맛있어진 거야. 전 한번 부쳐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모두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척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편안하게 명절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가족들은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은 정말 달랐어. 우리가 다 같이 하니까 훨씬 좋더라.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아주버님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 형수님 덕분에 우리도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 음식 준비도 같이 하니까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네. 저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오랜 시간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명절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는 것 같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느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갈등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명절 저희 가족은 오랜 갈등을 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명절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번 사연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조언을 나눠주세요.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럼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